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문득 드는 생각 있으시지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외로워진다는 느낌 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밤을 새우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피곤해질 때가 생깁니다. 연락이 와도 반갑기보다 부담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나를 보고 차갑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도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극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주장은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삶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 노후 자금도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아 늘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로울 틈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만남이 끝날수록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왜 이럴까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지금의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젊을 때의 방식이 평생 맞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의리와 정의, 지금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지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친구를 멀리하면 외로울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삶이 공허해질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남겨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거리를 조절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알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억지로 참아온 마음도 가볍게 풀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삶의 후반부는 더 단순해져도 괜찮습니다. 편안함이 최우선이 되어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계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만남은 힘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버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만남은 충전이 아닌 소모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추억이 많다는 이유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현재의 나를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이야기만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 시절엔 좋았지라는 말이 자주 오갑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끝나면 허탈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화는 드뭅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이야기로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매주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늘 집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말없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모임에 가면 늘 돈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은근히 따진다고 합니다. 젊을 땐 웃고 넘겼던 말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가볍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끝나고 나서 더 피곤합니다.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 봤으니 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있으니 끊으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신호를 믿어야 합니다. 억지 만남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잠을 방해하고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안함이 무너지면 일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의 체력까지 생기진 않습니다. 체력은 아껴 써야 오래 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은 늦을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모임이 부쩍 늘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불러주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나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날이면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스스로를 나무라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 만나는 게 복인데 왜 이럴까? 그러다 어느 날 모임을 하나 쉬게 되셨습니다. 그날 집에서 혼자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쉬고 싶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다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할 때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 공허함은 집에 돌아와서 더 또렷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쉼의 방식은 바뀝니다. 조용한 하루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정리입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편해집니다. 관계를 줄이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낍니다. 아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변합니다. 이 변화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합니다.
사람 줄이길 잘했다고 말입니다. 이 선택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나를 위한 용기입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다 나를 잃지 마십시오. 노년의 삶은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가 부담과 의무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약속은 설렘이 먼저였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생각하면 기분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약속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마음을 누르기도 합니다.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때 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쌓이면 마음은 자연히 지치게 됩니다. 한 시니어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다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친구 부부와의 식사 약속이 잦았습니다. 서로 배려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야 원인을 알게 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느라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루의 피로가 며칠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의무적인 만남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웃고 공감하는데도 에너지가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담으로 쌓입니다. 특히 돈이 있을수록 부탁이 늘어납니다. 밥은 내가 사라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행을 가면 내가 알아서 하라는 눈치도 보입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마음에 금이 갑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곧 책임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니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고 말입니다. 모임에 가면 계산대 앞에서 늘 긴장하셨습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긴장은 만남의 즐거움을 빼앗았습니다. 이럴 때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역할은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숨쉬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의무를 줄이면 진짜 마음이 남습니다. 꼭 봐야 할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 만남은 짧아도 깊어집니다. 부담이 없으니 웃음이 자연스럽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가벼워야 오래 갑니다. 자주가 아니라 편안함이 기준이 됩니다. 의무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은 생각보다 풍요롭습니다. 약속이 줄어드니 하루가 길어집니다. 하고 싶던 일을 할 시간이 생깁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노년의 행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의무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나를 해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가 삶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편안해집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많으면 선택이 복잡해집니다. 사람마다 기대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내 기준을 잃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보고 싶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간 많으니 같이 다니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기가 미안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 수업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빠지니 두 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붓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람 만나는 일정만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문득 허탈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방향을 흐리는 순간입니다. 나의 살보다 관계가 우선이 된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의 일정이 아니라 내 하루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내 시간은 줄어듭니다. 내가 나로 사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줄이니 내가 보였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굴 만날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관계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기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습니다.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잡히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비교도 줄어듭니다. 욕심도 자연스레 내려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며 깊어집니다. 이 깊이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는 삶을 돕기도 하지만 가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려진 나를 드러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개를 끄덕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밀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소중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울지보다 무엇을 비울지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웃음을 되돌려줍니다. 시니어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방향에서 옵니다. 억지 관계는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편안한 고독은 오히려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모임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나를 아끼는 태도입니다. 진짜 인연은 거리를 둬도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멀어질 인연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의 자세입니다. 노년은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짐을 줄일수록 걸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길을 가십시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삶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만남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로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